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다는데 맞나요? 네. 교사분. 학부모. 네. 교사면서 학부모. 많으시군요. 예, 제가 그동안은 이제 뭐 아이 양육법이나 뭐 이런 이제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옛날에 진작 알았으면 잘 키웠을 텐데, 나 지금 키우라고 하면 잘 키울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다 키웠는데 뭘 또 키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애를 키운다는 게 저는 이렇게 약간 고3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또 하라 그러면 네. 한 번도 다시 키운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그래도 분명히 내가 이제 이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면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나 원래 이런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럼 다시 하면은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등 키우시는 분 계세요? 초등. 초등 아래. 다 초등이시군요. 근데 초등이면 이제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학원을 하나 보내나 두 개 보내나 뭐 황소 수학을 보낼 건가 뭐 무슨 청담을 보낼 건가 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 또 정답도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애는 거기 가서 뭐 잘 됐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엄마가 뭘 해줘야 된다는 등 제가 애 키울 때는 대치동 엄마들 책이 확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엄마가 쓴 책을 보면 대치동 아이처럼 되나? 뭐 이제 이런 뭐 저도 그런 고민 다 해봤는데 이제 오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는 원래 이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 라든지 이 엄마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제 근데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뭐 그리고 아직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삶이고 그게 육아라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치게 애쓰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저 이제 지나치게 애쓴다는 말은 제가 그 명상을 할 때 꼭 그 저한테 가서 딱 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는 명상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명상 상태라기보다 뭐 호흡이라 이런 거. 근데 이제 딱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니까 이렇게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집중하지 말래요.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을 빡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을 살짝 배운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한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지도하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는 왜 이렇게 명상을 시작하면 잘까요? 근데 이제 명상을 하는 건 이완이라 그러거든요. 이완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저보고 이완된 상태로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완하고 각성은 다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거 수학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각성을 하는데 문제에 푹 빠져갖고 문제를 풀면 이완된 상태에서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면서 해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나치게 애쓰지만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 애 키우는 것도 그렇다. 뭐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2가지를
마음속에 염두에 뒀습니다. 부모는 최상의 걸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걸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냥 최상의 걸 못 주면 차상의 걸 주고 그것도 안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걸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어린이 잡지 있죠? 애기들 잡지. 거기 보면 너무 예쁜 거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유모차가 이렇게 엄마랑 마주보게 돼 있어. 유모차가 높아.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자동차 값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 저런 거 안 사.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뭐 돈도 너무 쓰지 말고 시간도 너무 쓰지 말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내 삶이 이런 걸.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애를 낳죠. 근데 이제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지나치게 애써야 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이제 애 키울 때 다 펜티엄 기저귀 쓰셨죠? 네, 저희 딸이 이제 펜티엄 기저귀가 처음 나온 그 시기였어요. 그래갖고 펜티엄 기저귀와 기저귀처럼 생긴 기저귀 간에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 안 나오나요? 크림베베라고. 근데 이 크림베베가 너무 불친절한 게 거기에 고무줄을 끼워야 되는데 고무줄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서 이렇게 칼로 구멍을 내갖고 글로 이제 고무줄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한 번에 한 100개씩 산 다음에 맨날 앉아서 그걸 이제 칼로 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개를 다 째놓으면 이제 연탄 들여놓은 겨울에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저 펜티형을 살까 말까 하는데 이제 애는 자는데 옆에서 이제 저는 계속 짠 거죠. 그래서 뭐 여유 따위는 없고 제가 생각한 여유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펜티형. 그래서 요즘 둘째는 그냥 난 더 못해. 그래갖고 이제 펜티형으로 쫙 가는데 이게 꼭 편하진 않아요.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나치게 애쓰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면서 마음이 꼭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유기농 먹이시는 분 있죠? 네, 그럼 한약 먹이시는 분, 홍삼 먹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는 다 주고 싶은데 늘 그 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준다 그래서 애들이 꼭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근데 계속 좋은 거를 했을 때 내가 목표가 없으면 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걸 해줬으니까 너는 이런 결과를 내야 돼. 너 어려서부터 엄마가 영어책 읽어주는 선생님 고용했어. 이제 강남에 한참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밤에 와서 30분 영어책 읽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굉장히 많은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영어 잘해야 돼? 라든지 너 이렇게 먹였는데 너 키가 안 커? 네,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은 걸 해주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이 아까울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대충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요즘은 굉장히 일하는 분이 많아졌는데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일하는 엄마들이 한 20%였어요. 한 20%?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쟤네 엄마 일해? 뭐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소수 그룹에 속했죠. 이제 죄책감을 엄청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건 애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업과 워킹맘을 비교했을 때 이제 워킹맘을 하다가 나는 애를 좀 더 애한테 몰입할 거야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애를 키우시다가 애가 크면 다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결혼하고 애 낳아도 쭉 그냥 일할 거야. 근데 이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야 괜찮냐?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계속 뭐 괜찮냐? 뭐 애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크게 진짜 내가 일을 하는 게 얘한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아이의 인성에 미친년. 네, 저는 하는 일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대를 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지면서 영향이 없다는 게 더 많더라고요. 나는 검증했어.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좀 미안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애한테 이렇게 일어났어 우리 딸 뽀뽀 쪽 한번 해주고 자 엄마랑 가서 씻을까? 자 엄마 이거 해놨어 먹고 자 어디 보자 우리 딸 이쁜 거 입고 안녕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이제 돌봐주시는 분이 오면은 제가 이제 나가는 걸 귀신같이 알고 제 다리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힘 되게 센 거 아시죠? 엄마 가지 마!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아줌마랑 같이 뜯어내고, 애를 뜯어내고 약간 눈물을 찔끔 하면서, 네, 뭐 다 그때 하는 말 있죠? 무슨 부귀 영화를 본다고. 네, 부귀 영화를 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엄마는 뭐 너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엄마는 엄마 일도 있어. 엄마는 네가 되게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너하고 모든 걸 같이 할 수는 없고 엄마의 삶이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의 삶이라는 게 제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제 애가 있을 때는 애를 돌봐. 애가 없을 때는 제가 뭐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일해. 그렇죠? 일하고 이제 저는 그때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강의 듣고 숙제해. 시장 봐야 돼.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딸이 되게 어렸을 때인데 남편이 똑같이 이제 직장에서 좀 아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회식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집에 못 왔어요. 이제 얘를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는데 얘를 세면대에서 씻겼습니다.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좋습니다.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물통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지금 결혼하고 제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원망하는 게 목욕 하나 안 시켜주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겁 없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애를 떨어뜨렸으면 어떡할까. 근데 좋긴 합니다. 혹시 갓난아기 키우시는 분은.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좀 큰다 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애는 제 생활의 일부인데 나머지 생활도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여유? 휴식? 이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는 건 좀 삶의 질이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애도 키우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분명히 이제 제가 훌륭한 거잖아요. 그냥 훌륭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삶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2배, 3배. 그래서 이제 엄마는 네가 엄마 삶의 전부는 아닌데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 입시를 볼 때 거기에 논술에 그런 게 있었대요. 네가 이제 살아오면서 힘든 난관에 대해서 난관을 겪었으면 쓰라고. 근데 저한테 엄마 내가 좀 난관을 겪었지? 그래서 엄마가 이랬잖아. 넌 그게 난관이니? 그래서 아니 딴 애들은 다 이제 한 4분의 3은 엄마가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가 난관인데 그랬죠. 제가 따졌죠. 뭐가 난관인데. 내 친구는 어디 나갈 때 엄마가 이렇게 선블럭을 발라줬대요. 이제 걔 친구네 집에 갔는데 놀러 간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엄마가 안 발라줬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안 발랐어 그때는. 네, 그래서 결론은 너는 지금 그게 없다 난관이. 근데 없는 난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잠깐 아빠랑 이혼할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근데 지나치게 애쓰거나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애쓰거나 걱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엄마가 되고 싶었으나 요건 비현실.
네, 그럼 현실은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고달프고, 근데 그게 애를 키워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애는요 학교만 가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말이 되나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항상 학교는 가지 않나요? 아, 예, 학교만 가요. 이제 남편은 직장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밥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더하고 뺄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삶의 전부고, 이제 여유라는 건 뭐냐? 여유는 큰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큰일 없이. 제가 애를 낳고 뭐 저희 애가 많이 아프고 그런 애는 아닌데 또 아기 때는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장이 안 좋아갖고 초반에는 이제 뭐 설사나 변비 이런 게 잦았어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일을 하니까 이제 소아과를 늘 응급으로 갔습니다. 응급. 그래서 그냥 응급실을 소아과 낮 외래처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응급실에 안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 얘기해. 넌 옛날에 아기 때 똥을 못 싸서 엄마랑 아빠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 내가 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어제하고 비슷하고 그제하고 비슷한 거. 근데 그러면 예측 가능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 네, 여유 있는 생활이다. 왜냐? 예측 가능하니까 얘가 학교에서 올 때까지 30분 남았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이죠. 이제 살짝 불안해지는 건 이제 또 약간 예측이 안 되는 삶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지나가면은 작년 3월에도 이랬어. 재작년 3월에도 이랬어. 이제 이런 날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고요. 하루하루 별일 없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짬짬이 여유를 찾고요. 자, 그 다음 거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저 이거 되게 해줄라 했어요. 아이가 뭔가를 처음 배울 때 그 시간을 함께 한다. 왜 처음 자전거 이렇게 보조바퀴 떼고 탈 때, 그다음에 이제 딸이 롤러블레이드를 굉장히 잘 타는데 처음 롤러블레이드를 안 잡아줬는데 쫙 갈 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서 아빠가 딱 잡아주고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났는데 애가 막, 나 혼자 갔어. 그럼 와 이렇게. 근데 왜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없지? 제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분명히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애가 이렇게 보조바퀴를 떼고 막 갔는데 딱 났어요. 자, 그때 엄마 기분이 어때요? 좋으실까요? 비틀비틀하는데? 불안합니다. 야, 잘 잡어. 야, 넘어질 것 같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1분, 1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야, 오늘은 그만해. 뭐 라든지 저 큰 길엔 가지 마. 뭐 이게 이제 엄마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처음 할 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탈 수 있어. 그러면은 저 이제 항상 우리 딸이 이제 활동 범위가 이제 넓어갖고, 야, 찾길엔 가지 마. 저기는 가지 마. 근데 이제 뭐 오늘 어디서 탔어? 그럼 이제 다 찾기를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거를 따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엄마 내가 옛날에 영어학원 다닐 때 영어학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단어를 외우라 그랬대요. 단어를 외워라. 근데 자기는 단어를 외우는 게 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걸 몰라? 단어를 외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단어는 이거 하면 알겠는데 외운다는 말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 그래서 뭐 얘들아 단어 외워갖고 뭐 단어 외웠었어 하면은 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딴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외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몇 번을. 근데 다른 선생님이 와서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구멍이 있구나. 굉장히 큰 구멍. 저희 딸이 수학을 할 때도 엄마 여기 다음 중에 뭐 유리수가 아닌 것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이 뭐야? 이제 무리수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수를 찾으려면 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는 실수와 호수가 있고 뭐 유리수에는 정수와 뭐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가르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야,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돼 하고 이제 제가 쫙 했는데 아니 엄마 답만 가르쳐줘. 그래서 수학을 애들이 잘못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배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학원 보낼 때 또 피아노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저희 딸이 저랑 비슷한 공부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아노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에다 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주고 한 번 쳐주고 그 안에서 연습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피아노를 배운다기보다 피아노 건반을 그냥 치다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또 그때는 또 피아노가 소근육 발달에 좋다 그래갖고 다 다녔습니다. 이게 소근육도 잘 협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몰랐다. 또 뭐 저희 아들은 그때 또 이렇게 주판이 유행했어요. 주산.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주산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저희 아들이 뭐 숫자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뭐 맨날 심심하다 그래서 그럼 거기나 가라 숙제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가 맨날 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와 그랬더니 얘가 그걸 빨리 하고 장난을 치니까 선생님이 맨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빨리 하면 빨리 보내줄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아니 너 더 해. 그러니까 뭐 가봤자 이제 숫자를 제가 처음 배우는 시간을 같이 해주고 싶은데 언제 처음 배우는지 모르겠고 뭘 처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봤자 한글을 가르칠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교활한 마음으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책을 좀 읽어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줬는데 수다 떨 때는 목이 안 아픈데 책을 읽을 때는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는 맨날 읽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녹음 테이프를 샀어요. 근데 거기 또 성우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근데 안 들어요. 그거는. 그래갖고 난 읽어줄 순 없고 이것도 안 듣고 할 수 없다. 네가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는 책을 못 읽어줘. 빨리 열심히 배워. 그래갖고 그 다음에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늘. 언제 얘가 이렇게 컸어? 뭐 언제? 항상 속옷을 살 때도 사놓고 보면 작은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렇게 컸어?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앞으로는 아니죠. 다시 애가 생기면. 1년에 교과서를 2번 받잖아요. 1학기 때, 2학기 때. 그럼 이제 1학기 교과서를 갖고 와서 목차를 쭉 보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식물과 동물, 식물에서 인맥식물과 그물맥식물을 배운대.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이게 큰 거를 안 배우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는데 과학이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띌 때마다 너 이게 뭔지 알아? 사회가 뭔지 알아? 너 사회를 왜 배웠는지 알아? 뭐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대체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엄마로서의 개입은 그냥 애 옆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걸로 했습니다. 책을 볼까 합니다. 옛날엔 봤는데 사실 제 책을 봤죠. 예. 근데 어쩌다 한 번씩은 아이 책을 같이 들여다보고 한 학기에 2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개념을 이해하는지. 정수 배웠지? 정수가 딴 거랑 뭐가 달라?
이 정도. 수를 네가 왜 배우는 것 같아? 그래, 물건 까먹고 이럴 때도 필요하잖아. 근데 다른 때도 필요해. 저희 아들이 이제 기계공학과인데 엄마 적분이 엄청 아름다워. 그래서 걔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를 저주하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이제 그 뭐지? 뭐 여기를 데피기 위해서 열이 필요한데 그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때 적분으로 한대요. 그래, 열심히 배워갖고 집을 따뜻하게 해주렴.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끊임없이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건 이를 안 닦고 숙제를 안 하고, 그렇죠? 빨리 하라는데 늦게 하고 이건데 사실은 인지가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개념을 얘기할 때마다 디테일한 거 말고 큰 거를 한 번씩 짚어주시면은 이 아이가 어떤 틀에 맞춰서 학습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란다고 제가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시험 문제는 잘 내는 엄마로, 쪽집게 엄마로 우리 애들이 인정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교수니까 시험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쫙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쭉 나와서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촉으로 한 번씩 해주면 어머 어떻게 알아? 자, 네가 선생님 돼서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하면 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등학생이면 엄마가 이렇게 쫙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오겠다. 예. 그렇게 해서 한 번씩만 가끔 짚어줘도 아이들이 어떤 그 공부의 맥을 잡고 가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시면 좋고요. 네, 못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4가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자,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건 굉장히 거만한 생각이었다. 근데 뭘 지나치게고 말고 애쓰지 않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애가 없어도 애쓰고 사는 거고요. 애가 있으면 더 애를 쓸 수밖에 없죠. 그냥 그게 생활이다, 삶이다. 큰 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만 없으면 그게 삶이라는 거고요. 아이가 배우는 거를 직접 가르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저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존경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애 교과서를 좀 들여다보고 예, 한두 마디씩 하는 거. 예, 그 정도는 제가 손주가 태어나면 네. 맞출 때마다 한 뭐 1,000원씩 주면은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